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도 정치판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진애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애 의원님은 이제 에어컨은 너무 추우니까 에너지로 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별칭이. 그리고 김진애 의원의 새로운 파트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백. 아유 감사합니다. 훈훈한 이혜원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원하고 훈훈하고 두 분이 만나면 미지근해지나요? 자, 두 분께서는 사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자 출마를 하셨는데 맞대결 하실 기회는 없으셨어요? 없죠. 저는 네. 열린민주당에서 후보가 됐지만 네. 단일화해서 졌고. 네, 저는 뭐 아예 저쪽에서는 저기 아예. 당 경선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 예, 초반에 그렇군요. 접으셨죠. 네. 초반에 그냥 네. 아니 두 분 다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신데 두 분이 딱 붙으셨으면 정말 아유, 의미 그랬으면 있고 너무 재밌었을 좋죠. 것 같아요. 아니 또 붙읍시다. 왜 이러는 거야? 또 네. 붙읍시다. 다음 기회에. 금방 와요. 알겠습니다. 그 전초전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정치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프로파일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도 대장동 의혹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피켓이 또 들어왔다가 또 막 항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김진애 의원님 오늘 국감장 상황 어떻게 아니 보셨습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국감 실종됐었거든요. 네. 윤석열 법사위에서 윤석열 국감한 거 외에는 검찰청 한 거 외에는 거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고발사주 의혹 플러스 대장동으로 해가지고 네. 초반부터 다른 거는 하나도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또 국감이 실종되지 않나 이런 아하. 걱정이 듭니다. 이혜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뭐 피켓이 마치 이제 단조인 것처럼 오늘 보도들이 많이 나가는데 예. 실제로 보면은 국감이라는 게 증거에 의해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거라는 거는 이제 정부나 당사자들이 안 내놓으면 국회가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근데 이번에 이제 대장동 의혹이 국토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인데 네. 거기에 성남시가 자료 제출 사실상 거부했고 경기도도 거부했고 네. 국토부도 거부했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그다음 그럼 관련된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부르자. 증인과 참고인 재택을 전부 거부했잖아요, 민주당이. 아하.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공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의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네. 저는 좀 생산적이지 않나. 근데 워낙 국감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늘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그 문제가 돌출되죠.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일단 검찰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대장동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걸려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똑같은 게 언제였냐면 2016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에요. 네. 특검이 검찰보다 더 센 수사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때도 특검 중인데 네. 그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특검 중이라도 모든 자료 다 내놔라. 그다음에 증인들 다 나와라.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여당이지만 그리고 저희 아픈 부분을 이제 파헤치려고 하는 거지만 이건 국민들 앞에 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다 협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여당이 부분- 워낙 잘못한 게 많으셔서. 근데 이번에도 보면 협조해야 됩니다. 네. 네. 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증인 자료 제출 여야 간에 늘 이루어지는 공방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건의 진행 김진애 의원님 말씀처럼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전격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 상황 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저는 당연하다고 봤어요. 당연하다. 일단 정영학 회계사에 네. 녹취 19개가 아주 구체적인 게 들어갔고 네. 거기서는 이분은 특정된 것이 뇌물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배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저기 뭐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다만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네. 이제 적어도 세 사람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김만배 네. 소유주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세 사람인 것 같거든요. 더 예. 이상은 뭐 물론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의 첫 시작이라고 보고 검찰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네, 첫 시작이다. 뭐 이현 의원님 혹시 다른 예, 의견 저는 있으세요? 이제 그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네. 청구가 되고 그리고 발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예. 검찰이 보는 시각과 법원이 보는 시각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
구속해야 되겠다 된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배임 혐의가 중요하죠. 뇌물은 뭐 뇌물에 대한 적시도 있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배임보다는 그 중요성이 그러니까 배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하. 지금 이 검찰이 얘기한 구속영장 청구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한테 돌아가야 될 수천억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폭리를 취하게 해주면서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 배임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늘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설계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고 유동규 씨는 실무자로 실행한 것뿐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중대한 구조 자체에 이제 범죄 행위가 있다라면 이거는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관리 책임이 아니고 형사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네. 그런데 이제 네. 네, 말씀하시죠.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저는 배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제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민간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왜 예측을 못했느냐, 그 부분은 혹시 알고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 우리 이혜훈 의원님이 못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장장 얘기한 거에 의하면. 네. 지금 이재명 후보도 뭐 기자회견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설계자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성남시의 우선 수익이 배당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다. 네. 몇 가지의 원칙을 제시한 거고 그거에 대한 설계는 본인이 설계자로서 확실하게 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애초에 설계에서는 수익 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 그 7대 당시 상정. 예측으로서는? 당시 예측으로는 성남시가 한 70, 그다음에 일반 화천대유 측이 한 30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주를 먼저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수익이 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게끔 그 이후에 굴러간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솔직히 뭐 이재명 지사가 이걸 내가 설계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배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직접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이 돼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게 거기에 뭐 뇌물이 오갔거나 뭐 이러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만약 정말 무능했다면 그것도 배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가령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명박 시절에 네. 그 외국에 그 석유회사 산 거 가지고 한 예. 8,000배독 사가지고 해외 자원 지금 개발. 자원 개발했을 때 28억 주고 이번에 팔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법원에서는 이거를 그때는 검찰에서 기소도 안 했고요.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정책 판단 미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네.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걸 고려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 아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만요. 저희 말씀 좀 잠깐만 드려도 여기서 되나요? 광고 듣고요. 이혜원 의원님 바로 돌아와서 네, 네,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프로파일링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열띤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께서 격려와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0742번님 두 분 만남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대장동 프로파일링 거의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고 듣기 전에 김진애 의원님께서 이 대장동 의혹에 유동규 전 관리본부장이 배임 그 혐의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연결은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의견 주시죠. 그런데 이게요, 뇌물이 오고 갔냐 하는 건 수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물론 이제 구속영장에도 뇌물 8억이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5억은 화천대유로부터 3억은 요거랑 쌍둥이 사업으로 읽혀지는 위례 신도시 개발에서 정모씨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물론 적시가 돼 있다고 보도는 났지만 네. 그 뇌물 관계는 나중에 밝혀진다 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설사 뇌물이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게 네. 어쨌든 공무원들이 평생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하시는 일이 민간의 이익이 너무하게 과도하게 가지 않고 네. 이 공익으로 환수되는 이거를 계약서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이분 전문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서울시도 그런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각 네. 지자체들이 뭐 도로공사나 뭐 그다음에
뭐라고 터널 같은 거 예, 이런 거 예. 통행료 수익 같은 거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진애 의원님 너무 잘 아시는 MRG 같은 거 네. 채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조건 뭐 할 거냐 그게 좀 별로더라. 그래갖고 요새는 또 표준 비용 보전 원칙 이게 다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상 못하는 초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날 경우를 대비해서 너무 초과 수익이 많이 나면 초과 수익의 10%나 20%만 민간 주고 나머지는 공공이 다 환수하는 그런 식으로 다 약정서를 쓰거든요. 예.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보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 유동규 씨가 사장 직무대행을 하던 그 시절에 저기 실무자들은 그 조항을 넣어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항이 빠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유동규 씨가 뺐는지 그것도 수사 결과 밝혀질 내용인데 나오겠죠. 이런 중대한 사항이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님이 몰랐다.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사 결과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중요한 사안이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예. 저도 이제 많은 개발 사업을 본 사람으로서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개발주로서는 그게 공공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예. 뭐 처음부터 공영 개발로 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했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겼죠. 그런데 그렇겠죠. 이제 당시에 보면 이거예요. 이거 이미 공모 지침에 그렇게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 수익을 보장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 나갔어요. 예.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협상자를 정했는데 만약 거기서 뻐그러지면 이게 아니라 더는 캐치를 더 넣겠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공모를 해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송이 걸리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당시로서는 사실은 1조 5천억 사업에 네. 한 7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라고 보면 나쁜 수익 체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공공으로서는 안전성을 더 보호한다라고 하는 게 더 우선순위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공모 지침에 박았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조금 더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한 8,900억인가를 더 내놓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은 만약 초과 이익이 났을 때 더 캐치를 올릴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성남시 트라우마이기도 한데 그 전에 다른 데서 위례에서 개발을 할 때 그때는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예. 너무너무 이게 자꾸 어떤 문제 때문에 수익이 얼마 안 나는 거로 자꾸 잡아가지고 예. 워낙은 한 4,500억 날 거를 마지막에 150억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민간 참여자의 수익이 너무 적었다. 네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예.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우리는 그거는 확실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예, 됩니다. 두 분 다 전문가시라서요. 좀 이렇게 길게 또 상당히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간단히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대장동옥의 지금 가장 큰 핵심 민간 참여자들에게 너무 거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남 시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민간에게 준 배임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김진애 의원님께서는 사업 추진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수익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다른 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된 수익이 안 들어갔던 경험도 있어서 최선의 설계를 한 건데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상외 수익이 돌아간 것이다라는 그런 이재명 후보 측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고요. 이혜훈 의원님께서는 저좀 반론 좀 할게요. 네, 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전문가로서 말씀하신다기보다도 잘 모르는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했다가 네. 이게 민간 개발이 위례 때처럼 그렇게 생각보다 덜 나면 어떡하냐.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논리예요. 왜냐하면 주로 MRG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익이 얼마 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 수익이 날 경우에는 10% 밖에 못 가져가고 10% 네. 이상 나는 초과 수익은 공공이 가져가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경우는 공공이 얼마나 보존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시나리오별로 약정서를 쓰거든요. 소위 민자 사업 얘기죠. 네. 아니 민자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공공이 민관 합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자 사업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기본인데 네. 그거를 몰랐다면 이 공무원들 다 자격이 없는 거죠. 아하. 몰랐다면 무능도 이런 절대 무능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알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배임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네. 배임으로 연결이 안 되면 검찰이 왜 이걸 배임 혐의라고 적시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법원이 왜 이걸 배임 혐의가 인정이 되니까 구속을 시킨 거죠.
네, 일단은 혐의죠. 예, 혐의죠. 뭐 예. 현재는 어쨌든 네.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 중인 사안이고 법원에 네. 판결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라는 거 일단 네,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숫자로만 한 가지 예. 말씀드리면은 요새 뭐 화천대유가 8천억을 가져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장된 거는 1,880억인데 네. 그게 생각보다 높아져서 4,040억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1조 5천억 원의 토지 개발로 해서 일어난 거고요. 그 네. 이후에 일어난 4천억 정도는 예. 아파트 분양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성남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예, 그거도 여기서 할 말, 일단 드릴 말씀이 일단 많아요. 여기서 네. 그 이 뭐 아파트 개발의 수익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건 다음 차례로 넘기고요. 이 본질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 뜨거운 공방을 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께서는 현재 1위 후보의 측근 구속이 민주당의 위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확하게 부분은 간파한 거죠. 김준혜 의원이 어떻게 저는 보세요? 열린민주당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아니 민주당 입장을 물어본 게 아니라 김준혜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아니 여쭤보는 근데 거예요. 저기 뭐 이런 일들은 네. 여러 번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측근인지 예. 뭐 어떤 분은 신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참모가 될지 아니면 네. 뭐 꽤 고급 저기 직원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하고 상관이 없게끔 일어난다면 그것까지 다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사실 당연히 예. 이낙연 후보로서는 예.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경선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위기의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렵니다. 그 정도로 제기할 수 있다. 이혜원 의원님. 네.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순실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2018년에 10년에 성남시장 선거하기 직전에 이분이 갑자기 지지 성명을 내요. 단체들 모아가지고. 네. 그래서 성남시장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에 제일 중요한 도시건설 분과에 간사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도시건설과 관련된 이런 모든 재개발 이런 재건축을 사실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는데 예, 그랬죠. 예, 예. 근데 도시건설 분과 간사가 되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사람이 또 취임을 하시자마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본부장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사장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장이 날아가요. 본부장과 사장이 마찰이 주로 본부장이 날아가는 게 정상인데 사장이 날아가고 이분이 사장 직무대행을 계속해요. 예.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대장동 사업이 그때 설계가 되고 그때 추진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재선을 이재명 후보가 하니까 예. 이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황교익 사건 때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차관급자리고 얼마나 경기지사의 오른팔 자리 가는 자리인지 다 아셨을 겁니다. 이거 척건이 아니라고 하긴 너무 어렵고 네. 근데도 처음에는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 취임하는 자리에 대부분 이제 취임식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의전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다 얘기는- 만들었는데 네. 얘기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오죠. 그거 다 없애버리고 예. 동규야 이리 와라. 그거는 또 지금 많은 사람 경기도 앞에서. 그거는 경기도 예. 대변인이 그런 일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했고 예, 제가 두 그건 가지만 얘기 전원이니까요. 드리면은요. 아, 근데 증언들이 제가 두 굉장히 가지만 얘기 많습니다. 드리면은요. 말씀하시죠. 예. 예. 일단 그 정도의 측근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캠프에 없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네. 작년 1년 전에 이미 다 끊어져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 한 가지. 네. 그다음에 근데 비리는 그 전에 최순실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최순실하고 비교를 하는데 최순실은 공직조차 맡지 못할 비선이었습니다. 네.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예. 후반전이 있으니까 후반전은 할 말 많지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또 유력 대선 후보죠.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시끄럽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으로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의원님이 페북에다 쓰기를 예. 윤석열 예전에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을 정할 때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기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김만배가 말하자면 수석 그 기자 모임을 주도를 했는데 그때 네.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김만배 지금 대표인가요? 예. 그분이 손들고 성렬이 형이 어떻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했는데 예. 사실 이 성렬이 형은 어떠냐 뭐 그다음에 이 얘기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주진우 기자도 얘기를 했고 그래요? 윤석열이 형이라고 부른다. 뭐 네. 오늘 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꼭 집어서 김의겸 의원만 고발을 한 거죠. 뭐 열린민주당이 싫으시든가 김의겸 의원님을 꼭 집어서 해야 예.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을 해야 네. 조금 더 저기가 뭐 저기 면이 쓰겠다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뭐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두 가지를 표적 좀- 고발이다 어떻게 보세요? 네, 두 가지를 예.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김의겸 의원을 고발하게 된 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윤 의원 부친 자택이 이제 네. 김만배 씨와 관련된 사람에게 매매가 됐다. 그걸 가지고 중도금과 잔금이 넘어가기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할 때 그건 명백히 사실 아닌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그 부분에 인사청문회-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를 인사청문회입니다. 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죠? 하셔도 네. 사과를 이 부분에 했습니다.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100번 양보해서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하고 그런 네.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치고 누가 훌륭해서 어디에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 각별하면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훈아도 테스 형이랑 각별하냐? 테스 형은 돌아가셨는데요. 거기는 올해는. 시대를 그런 달리하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네. 그래서 마침 예. 김만배 누님이 윤석열 부친의 집을 네. 샀다는 것 때문에 마침 그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또 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예.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가 커진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렇죠. 교심죄에 더 걸린 것 같은데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러 그 의혹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니 이것도 국힘당 내부에서 주자들이 네. 이렇게 로또 맞을 확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상해하는 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훈 의원님은 그런 로또에 비견될 정도의 엄청난 우연의 일치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부친의 소유 저택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혹시 우리 표창원 진행자님도 네.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당연히 해봤죠. 저는 전세 계약을 2년마다 하니까 제가 해보면 네. 사실 부동산 종교업소에서 누구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인 이름이 김땡땡으로 돼 있으면 이분이 유명인 아니잖아요. 김만배 씨도 사실 그런데 김만배 씨 누나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예. 이 사람이 무슨 경력을 가지고 인척에 누가 있으며 어떤 금전적인 관계에 있는지 신원조회 해보고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사회 상규상 이해가 되는 범위인데 네.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우연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는데 예. 그럼 우연인 거 말고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입증할 만한 또 혐의점이 될 만한 정황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네. 그 정황은 지금까지 못 내놓으면서 계속 우연이라는 게 이상하다 이 주장만 하거든요. 이건 아하. 정치 공세죠. 근데 그 네. 우연은 정말 로또 맞을 우연인 게요. 보통 그렇게 단독주택 집이라고 하는 건 잘 안 팔립니다. 보통 그렇다면서요? 놔두면 2, 3년씩 그냥 놔두고 그러는데 예. 뭐 매물로 별로 나온 적도 없다 그러고 네. 뭐 이러면서 몇 달 만에 그냥 바로 돼버리니까 하하. 우연은 우연이죠. 네. 엄청난 우연이죠.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두 분께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혜훈 의원이 보시는 민주당 경선 과연 지금의 대사론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과반으로 결선 없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떨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경선 자체가 당원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굉장히 센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오히려 지지자들 강성 지지층은 결집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본선이 오면 달라지죠. 아하. 왜냐하면 본선은 결국 결정력을 강성 지지자들이 갖는 게 아니라 네. 중도층이 갖는데 중도층은 이 부분에서 지금 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국민의힘의 윤석열 저는 네. 국민의힘은 아직 멀었으니까 별로 관심 없고요. 네. 관심 없으세요? 네. 지금 홍준표 파이팅 이것만 좀 해드리고요. 그러세요? 예. 지금 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15초 유동규로 남았습니다. 시작했으나 네. 이거는 가장 키가 되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와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검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되고 그리고 네. 이 바깥에 있는 법적 카르텔, 알겠습니다. 검찰 카르텔 이거에 대한 오늘은 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애 의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화기애애만 한 것 같아서 안 되겠는데.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